안녕하십니까. 커피 한 잔 시간입니다. 오늘 코리아 TV 라디오 편집국장이신 최상태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가결이 돼가지고 어제 뭐 법원에 이제 출두해서 뭐 영장 심사도 받았고, 또 민주당의 또 원내대표도 친명계로 또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즘 뭐 출석 장면을 보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보통 휠체어를 좀 타고 나와야 되지 않냐. 휠체어. 예,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에 뭐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21일 단식이 22일이죠. 네. 단식했다는 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오는 걸 보고 좀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며칠간 또 병원에서 네. 치료를 받고 또 네. 링겔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건강에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40일 단식하시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는데, 아, 그러세요? 근데 예. 포도 주스 하나 음. 갖고 보통들 많이 하세요. 네. 멀쩡합니다. 예. 근데 뭐 저녁에 다 먹을 거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또 우리가 팩트에서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뭐 네. 느낌에 약간 뭐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출두해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이 되게 아픈 척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기자들의 네. 질문에 대답도 안 네. 하고. 네. 근데 법원에서는 네. 검사의 그 질문에 아주 조목조목 네. 힘차게 반박을 했다고. 네. 그리고 또 나올 때는 아픈 척하고. 그래서 좀 네.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예.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재명의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재명 당으로 가는 것 같은, 민주당이 그렇죠. 아니라. 이번에 원내대표를 새로 이제 친명으로 했죠. 그렇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뽑혀가지고 네. 저 국민의힘 그 원지역 대표 원내대표랑 네. 뭐 어떻게 잘 맞을까, 서로 대화가 통할까. 근데 서로 뭐 안면 일식도 없다 그래요. 네. 서로 뭐 관계도 없고, 뭐 삼선은 주로 했지만 서로. 친명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 뽑힌 사람도 옛날에 당대표로 몇 년 네. 전에 송명길이랑 이렇게 붙어서 그렇죠. 예. 아슬아슬하게 이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떨어진 사람인데, 그렇죠. 그때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당시는 친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친명이 돼서 이 원내대표로 이렇게 자기는 친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총선에 네.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뭐. 철새라는 말이 정치인들은 네.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이랑 이번에 이제 가결표를 던진 뭐 29명, 30명 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네. 정확히 그들이 분당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참 이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은 또 안 한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한다 대한 그러기도 하고. 기준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공천을 못 받으면 분당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과반수 이상이 공천을 못 받으면 나가서 우리 다시 차리자,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회의를 해서 뭐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공천을 주면 네. 분당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도부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완전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공천은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누가 안 찍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본인들이 네. 뭐 색출해내겠다 이랬지만 대부분 이낙연 쪽에 30명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혁명 중국과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북한의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죠. 부결표 민주정당에서 부결표 던진 그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그렇죠. 아주 잘못된 거죠.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치는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자꾸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진짜 이 사람들 봉급 주는 거에 진짜 아까움을 느끼지 않을까.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많이 받죠. 1억 뭐 5천 뭐 최소 그렇게 받으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면 뭐 한 달에 한 1,30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건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렇죠. 1억 하는 일도 5천이면 없고. 거의 2억 가까이 되죠. 예,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국회를 보시면은 그냥 앉아 있다 가잖아요. 앉아 있다 가고 소리 지르는 사람 정해져 또뭐 있고. 비디오 잘못 보다 걸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핸드폰 보다가 걸리지. 네. 아마 핸드폰 보다 걸린 거를 좀 늦게 발표했으면은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텐데. 네, 그렇죠. 예, 한두 명 발표하는 바람에 이제 조심스럽게 안 보는 그런 그게 것도 IT 있어요. 기술을 또 발전시키는 운동력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필름을 바르면 정면에서 바로 앞에 찍지 않으면 옆에서는 안 찍히는 아, 그런 그래요? 필름을 요즘에 붙여서 열심히 보고 있다는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IT 기술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일은 안 하고 예. 예. 하여간 뭐 이재명 당으로 갔을 때 지금의 이제 뭐 우리가 예상하는 보통 30명 빼면은 130명 이렇게 되잖아요. 좀 넘네요. 그러고 나서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저는 그게 제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궁금증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으로 가서 물론 뭐 공천을 이쪽 가결표 던진 분들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쭉 가서 과연 그들이 요번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문재인 이후에 드러난 변화가 뭐냐면 예. 그 야당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 DJ나 YS라든지 그 이후의 노무현을 보면은 아 내가 다수당이 돼서 입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 당이 원하는 어떤 당 정책을 갖다가 구사를 해보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어 예, 보겠다. 그런 네.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수당이 되든 소수당이 되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본인이 네. 금배지만 달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당이 되어도 내 공천권만 확보되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치명으로 다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예. 형식상은 원내 지도부는 비명으로 하고 최고위는 치명으로 하면서 이런 밸런스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치명으로 싹 바꾸면서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볼 때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공감이 받는 그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역시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어떻게 건배치를 닿느냐 최1순위를 하는 걸 보면서 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개딸들 그냥 그 정치로 우리는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30 몇 프로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30 몇 프로 이 찬성하는 사람들 양쪽 다 우린 이거를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뭐 중도층에서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 승리하겠다 네. 이런 계산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밀어준다.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도 네. 뭐 내가 공천권을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유시민이가 나와서 음.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론 띄우기에 나왔죠. 그렇죠. 네. 유시민 그 사람은 참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때 본인이 그랬잖아. 나 의용 지식인이 되겠다라고 네.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말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죠. 하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20, 30대들을 청년들을 대놓고 총질했더라고요. 너희들은 쓰레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야 이게 문화혁명 시대에 그 젊은 홍위병들이 분노하게 된 게 구태의연한 지식인들에 대해 분노가 참 많았었거든요. 네. 그냥 뭐 맨날 공자 노자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인민들은 배고파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든데 뭐 노노 뭐 공자 맹자 하니까 그게 문화혁명의 어떤 불을 지른 거기도 네, 하거든요. 네. 이러다가 한국에도 젊은이들 발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거 참 네. 어휴, 생각만 해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네. 뭐 국장님이나 저나 네. 개딸들과 한국의 또 이런 그 펜코라 그러더라고요. FM 코리아. 네. 펜코가 이렇게 부딪혀서 정말 이 성대 성어의 어떤 차별 어떤 이런 문화로 가는 쪽 이런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유시민 같은 그 사람들이 지식인답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네. 저도 옛날엔 참 좋게 봤는데 그럼요. 네.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 치매가 걸렸나? 나는 또 그런 생각.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리고 네. 복지부 장관 때도
굉장히 좀 개혁적인 그런 맞아요. 것들도 많이 하고 네. 기대를 참 많이 모았죠.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설픈 콤비로 나갔다가 몰매를 맞고 거기서 이제 많이 실망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그때도 뭐 계획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뭐 띄워주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여간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으로 이 새롭게 변신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나갈지 참 궁금하고 그게 아마 국민들의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피 한 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재명의 이 문제와 또 새로 뽑힌 원내대표 간의 이 갈등이 과연 어떻게 될까? 네. 둘이 케미가 잘 맞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진행의 곽태진이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네.